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의 핵심은 양정철이라고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특정하고 나섰습니다. 민 대표는 그런 양정철을 윤석열 대통령이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마음 한구석에 비서실장으로 점 찍었었다면 이 정권에 희망이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정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전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민주당 선거 전략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양정철이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과연 양정철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선거부정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킬지 관심입니다. 민경욱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핵심은 양정철입니다. 그는 윤석열 검사를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대통령에게 천가고 후원했던 자입니다. 그는 4.15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중국 당교나 IT 대기업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중국에게 대한민국 선거판에 개입할 것을 부탁하거나 적어도 개입의 통로를 놓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의 압승을 거둔 날 좋아하기는커녕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도망간 것은 중국의 개입이 그 정도로 대규모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정선거가 자행돼 자신이 책임을 질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어서 중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홍콩의 선거에 모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라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40총선에서 벌어진 부정의 양상을 보면 그 수법이 정교하지도 않고 겁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전투표의 조작은 후보가 소속된 당에 관계없이 다만 당일 투표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교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세력이라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환이 두려워 겁을 먹고 조심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없이 여전히 매우 과감했습니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국내 세력의 농간이라기보다는 외부 세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일입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 부정선거가 돌이킬 수 없는 제도로 정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민 대표는 만약에 상황이 그런 거라면 그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대만식 아날로그 투표제도 뿐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감과 사명감을 갖고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할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라면서 여전히 양정철이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런 양정철을 윤석열 대통령이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마음 한구석에 비서실장으로 점 찍었었다면 이 정권에 희망이란 없습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전남 목포와 무안 등 전남 서남권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남학신문에 게재된 초당대 교수 출신 김창진 박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선관위 수사를 명령하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김창진 박사는 이 칼럼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선거 때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은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그 일을 외면했다. 자신은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 낙선해도 괜찮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즉시 검찰총장에게 선관위 수사를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럼 남학신문에 실린 해당 칼럼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선관위 수사를 명령하라. 5월 15일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선관위 직원 49명을 검찰에 넘겼다. 선관위는 1963년 설치 이래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다. 2024년도 감사도 인사비리에 한정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선관위가 진행한 경력직 채용 291건에서 불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체 선관위 직원 3,000명 중 10%나 되는 인원을 직원 자녀의 불법 채용으로 채웠다. 사무총장 자녀는 세자라고 부르며 특별 우대 채용했다. 이런 선관위가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제20대 대선 때 사전투표가 실시된 2022년 3월 5일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부실 관리로 전국 곳곳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투표 용지를 소쿠리 등으로 운반하는 장면,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장면 등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선관위 선거관리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선관위 전산망은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도록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전산망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함이 밝혀졌다. 첫째,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 전산망으로 침입이 가능했다. 비밀번호를 1, 2, 3, 4, 5, 애드민 등 무성의하게 만들어 놓아서 쉽게 뚫렸다. 외부에서 4천만 명이 담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조작이 가능했다. 또 제외공간 선거망에 접근해 제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는 것도 가능했다. 사전투표에서도 마음껏 부정이 가능했다.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했다.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즉 선관위 도장, 사인 즉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도 탈취할 수 있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짜 사전투표 용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로써 그동안 4.15 총선과 40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세간의 의혹이 신빙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개표 시스템의 보안관리가 미흡해 외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표 결과도 변경이 가능했다.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했다. 그러니 해커가 득표 결과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었다. 그것을 방송사로 보내면 거짓된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근래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 선관위 서버에 침입해서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또 선거 결과를 조작해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셋째, 실제로 북한의 해킹 가능성이 확인된 사건이 있었다. 최근 2년간 북한 정찰총국이 한국 선관위에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등 해킹 공격을 8차례나 저질렀다. 그 결과 선관위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선관위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인터넷 PC 저장 자료가 유출됐다. 북한의 선관위 대상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보다 18.5배나 많다. 그만큼 북한이 한국의 선관위에 침투해 부정선거 시도를 많이 해왔다는 증거다. 선관위가 보유한 전체 장비 6,400여 대 가운데 약 5%인 317대만 점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거의 모든 부정선거가 가능한 이런 엉망인 선관위 내부 전산망에 대해 선관위는 2022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서 자체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다. 완전히 사기를 친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전히 사기를 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재평가한 결과 선관위 점수는 31.5점이었다. 세계 119개 국가 주요 시설 평균인 81.9점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런 선관위 전산망을 보면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을 것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체제인데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민경욱, 공병호, 박주현, 이봉규, 황교안 등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선 인천 연수원에 출마했다 2천여 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7월 증명 책임 없이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증거 등 물증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그런 엉터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제 검찰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를 수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불법이 만연한 데다 부정선거에 취약한 시스템을 가진 선관위를 믿고 더 이상 어떤 선거도 선관위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검찰이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수사해서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 시스템을 부정선거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선거 때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은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그 일을 외면했다. 자신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 낙선해도 괜찮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윤 대통령은 지금 즉시 검찰총장에게 선관위 수사를 명령해야 한다. 이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즉시 검찰총장에게 선관위 수사를 명령해야 한다. 지금 이 칼럼은 전남 목포와 무안지역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인 남학신문에 최근 게재된 전 초당대 교수 김창진 박사의 칼럼입니다. 이 내용들은 물론 권선할TV 시청자들은 대체로 흐름은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은 정교하게 상당히 정밀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김창진 박사가 잘 정리한 칼럼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